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21번부터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최저보증 옵션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최저 사망보험금의 보증을 위해서 매일 일반 계정의 적립금에서 보증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보증비용을 공제하죠. 보증비용 공제, 운영수수료 모두 특별계정 적립금이죠. 그래서 공제해서 일반 계정 내에 적립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변액연금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하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저사망보험금은 모든 변액보험이 다 보증합니다.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저축성이네요.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장한다. 적립형 저축성이니까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증을 합니다. 4번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과 연금 재원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쉬운 지문으로 잘 출제가 되니까요. 혹시 다른 지문들이 여러분들께서 잘 확신이 안 가시면 제일 확실한 거를 선택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 표의 변액 종신보험, 일반 종신보험의 비교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종신보험은 똑같죠. 그죠? 그러면 변액과 일반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책임은요. 변액 종신보험은 회사 부담이 아니고 계약자 부담이죠. 계약자 부담이 변액이고요. 회사 부담은 일반 종신보험. 여기가 바뀌었네. 일단 틀린 것은 가가 되겠고요. 변액 종신보험의 자산 운용은 특별계정.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 합한금액 예금자 보호에 적용이 제외된다. 이거 다 맞는 내용이고요. 일반 종신보험은 일반 계정 보험가입금액 예금자 보호법 적용. 예, 나다라는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 1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바뀌었네요, 서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변액연금보험의 투자 수익률 표이다. 가에 들어가는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 자,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이네요. 일단 표를 한번 보죠.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순수익률이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변액연금보험에서 연금 개시 이전에 만약에 사망을 할 경우에, 피보험자 사망할 경우에 계약자 적립금, 그죠? 플러스 기본보험금. 이 두 금액, 합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 사망보험금이 만약에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에 대한 내용이죠. 이 표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납입 보험료가 얼마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월납보험료 50만 원, 10년 납입을 했습니다. 최저 보증 있죠. 예, 이 최저 보증이 있다는 것을 일단 힌트로 줬네요. 그러면 10년 동안 월 50만 원씩이니까 6천만 원이 기납입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적립금 플러스 20년 시점에서의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기본보험금의 합계가 6천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순수익률이 마이너스 1.8%, 해약환급금이 3,624만 원 밖에 안 되죠. 그죠? 즉 기납입 보험료인 6천만 원에 기본보험금 500만 원 합쳐도 기납입 보험료 6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 보험료인 6천만 원을 최저 보증을 하기 때문에 가에 들어가는 사망보험금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종 코스트,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대표적인 비용이 어떤 겁니까? 운용보수, 보증비용,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시이율과는 투자 수익률, 순수익률 차이의 원인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공시이율이 되겠죠. 25번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 종신 보험과의 차이점은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자유 납입이 가능하다는 거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2번 의무 납입 기간에도 수시료 추가 납입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의무 납입 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 납입은. 3번 가입 나이, 가입 한도 등 기본적인 사항은 변액 종신 보험과 유사합니다. 여기에 유니버셜 기능만 추가한 것뿐이죠. 4번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약 부과 가능합니다. 어렵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특별계정 운영보수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공제를 하죠. 연간 보수율을 1 기준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일단 1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2번,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살펴보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은 매일 우리 앞서서도 봤죠.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반대로 돼 있죠. 3번 변액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특별계정에 실제 투입되는 투입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변액 상품에 따라서 다르죠. 예, 변액 유니버셜, 변액 종신, 변액 연금에 따라서 실제 투입되는 투입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은 특별계정에서 차감을 해서 일반 계정에 적립을 해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27번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인덱스 주식형 펀드는 펀드의 수익률이 목표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펀드다. 이게 인덱스 펀드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채권형 펀드는 30% 이하로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에 단 1%, 0.1% 단 한 주도 투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채권형 펀드와 관련된 정답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3번 특별계정은 투자자산 유형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의 형태로 구별합니다. 투자자산 유형 내지는 주식의 편입 비율 같은 말입니다. 4번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산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죠. 1번 주식, 채권 등의 자산평가는 장부가평가가 아니고 시가죠.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2번 당일의 기준가격은 전일 말 특별계정 전체 순자산을 특별계정 전체의 총 좌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자, 전일 말, 어저께 끝난 전체 순자산을 특별계정 전체의 총 좌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기준 가격이 되겠죠.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기준가격은 특별계정의 자산 운용 실적이 호전되면 상승을 하죠. 1,000원으로 시작하는 게 기준가격이죠. 실적이 호전이 되면 1,100원, 1,200원 올라갑니다. 3번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가격은 1좌당 1,000원이 아니고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얘도 OX 문제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운용 옵션에 대한 설명 틀린 것. 1번 보험계약자는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죠.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선택할 수 있죠. 2번 펀드 변경을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자산 운용에 대한 간접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로 펀드 변경이죠. 2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3번 펀드의 편입 비율 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보험계약자는 리스크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죠. 채권형이 얼마, 주식형이 얼마, 혼합형이 얼마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4번 일시나 보험료는 그 자체로 이미 평균분할 투자가 적용이 되어 있어 평균분할 투자 기능이
불필요하다. 자, 앞서 우리 OX 문제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죠. 일시납 보험료는 한 방에 딱 들어가는 거죠, 보험료가. 그래서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일시납 보험료와 같은 목돈으로 보험료가 들어오는 경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거. 표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특약 보험료와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보증 비용을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하지 않고 매월 계약 해당일에 당월 위험 보험료와 함께 해약 환급금에서 차감하는 기능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쯤 나오면 뭡니까? 월대체 보험료에 대한 설명이죠. 얘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돼요. 31번. 다음 중 변액중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 가능하죠. 단기납으로 운영되질 않는다. 일시납이 단기납이죠. 단기납이 뭡니까? 보험기간보다 납입기간이 짧은 거죠. 그죠? 일시납은 한 방에 다 납입하는 거니까 얘 자체가 단기납이죠. 근데 가능하니까 단기납도 운영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어떤 지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보험금 이상으로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죠. 최저보증으로 일단 기본보험금을 무조건 보증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3번 해약 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의 계산 주기는 변액종신 다르죠. 사망보험금의 계산 주기는 월 1회, 해약 환급금은 매일. 4번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32번 보죠.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월대체 보험료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 체결 비용 및 계약 관리 비용과 특약 보험료와 보증 비용의 합계액입니다. 어디서 공제합니까? 월 계약 해당일에 어디서? 해약 환급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해약 환급금에서 월대체 보험료를 차감을 못할 정도로 해약 환급금이 줄어들어서 적어져 있으면 변액 유니버셜도 월대체 보험 기능이 있지만 실효 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33번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월납, 연납이 가능하다. 연납은 안 되죠. 연납은 없습니다. 일시납 아니면 월납이에요. 2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서 기타 비용은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를 한다. 이 지문 자주 나오죠. 예, 기타 비용은 납입 시에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계정에서 공제 안 합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의 3배가 아니죠. 추가납입 보험료 몇 배입니까? 2배죠. 2배.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없다. 우리 앞에서 나왔죠. 추가 납입은 의무 납입 기간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죠.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일반 계정 방식으로 대출이 실행될 경우에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는 적립금에는 변동이 없죠. 일반 계정 방식이면 일반 계정에서 돈이 나가버리고 특별 계정대로 계속 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2번 해약 환급금을 한도로 하여 언제든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언제든지 할 수 있죠. 3번 특별계정 방식은 대출 원금을 일반 계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죠? 그 다음에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그 금액만큼을 차감을 하는 방식인데 얘는 반대로 얘기를 했죠.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펀드에 투입을 합니다. 당일날 투입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표에 설명한 용어는 무엇입니까? 상식이네요.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한다. AI죠. AI 한참 이슈죠. 그죠?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정보의 정기공시 항목, 정기공시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주요 경영 지표 항목 등 경영 현황 요약. 얘는 정기공시 항목이죠. 당기 순손익 등 경영 실적 정기공시 항목이죠. 불안전 판매 등
기타 경영 현황. 얘도 정기공시 항목이죠. 4번 적기 시정 조치 및 긴급 조치 등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 사항. 얘는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얘는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 관리 내용 안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변액보험 계약 관리 내용 분기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되죠. 1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특별계정 투입금액, 계약자 적립금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 수시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냐?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생명보험 회사, 가입한 회사, 생명보험 회사의 홈페이지죠. 2번 틀린 내용입니다. 3번 변액보험의 경우 월 1회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한 월 1회가 아니라 분기 1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보험업법상 투자신탁으로 분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죠. 근데 특별계정은 자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동시에 봤죠. 그죠? 그래서 특별계정은 보험업법상 투자신탁이 아니죠.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사항. 이건 약간 도덕 문제죠.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에서 최저보증이 없으며 해약환급금 최저보증 없죠. 맞는 내용입니다.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준수사항입니다. 금지사항이 아니죠.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 약속, 만기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을 기납입 보험료의 2배를 보장하는 행위,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설명하는 행위에는 다 금지사항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예금보험제도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죠. 상호저축은행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적립하고 예금의 보험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예금보험제도죠. 3번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 보호를 하는 제도다. 금방 제가 설명드린 거 바로 나오네요. 4번 공적 보험제도이므로 모든 금융기관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있고 비보호 금융기관이 따로 있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형성을 해서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고객 예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파산한 경우 지급하죠. 2번 보험사고 이후 금융회사가 제3자 계약 이전을 통해서 영업이 재개된 경우. 3자 계약 이전을 통해서 다른 회사를 가서 영업이 재개가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그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죠. 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금융회사 인허가 취소가 되면 영업 중지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예, 이럴 때 예금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번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지급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 이전을 통해서 영업이 재개가 된 2번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도 우리 모두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1회분만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최근 석 달치 정도는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찾아보시고 최근의 추세를 확인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좋은 결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